안녕하십니까.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. 뉴욕 증시가 다시 약세장 국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. 기세 등등하던 달러는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뉴욕 증시 대표지수 S&P 500입니다. 밤사이에 0.6% 떨어졌습니다. 하루 전에는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죠. 기술적 반등을 모색해 봤지만은 장중 번번이 무산됐습니다. 종가 기준으로 S&P 500은 1월 초 사상 최고치 대비 18.7% 떨어져 있습니다. 마이너스 20%를 넘으면은 약세장, 베어마켓 국면에 빠졌다라고 진단을 하죠. 주요 10개국 통화들에 대한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입니다. 밤사이에 0.93%, 1%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 지난주 후반에 정점을 찍은 뒤에 최근 5거래일 중에서 나흘 동안 하락세를 타는 중입니다.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의 1일 변동률입니다. 밤사이 하락률 0.93%는 지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. 달러는 선진 10개국 통화 모두에 대해서도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입니다.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. 지난주에 2만 1000건 급증했습니다. 3월 말 4월 초에 바닥을 찍은 뒤에 증가 추세를 타고 있는데 지난주 들어서 6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노란색 선은 추세선 4주 이동평균치입니다. 이 추세선이 꺾여 올라가고 있는데 주간지표가 추세선을 뚫고 그 위에서 증가하는 중입니다. 그림이 좀 안 좋죠. 그런데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면은 그림이 좀 다릅니다. 6주 연속해서 비교적 빠른 감소 추세를 계속했습니다.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. 새로 실업수당을 받게 된 사람들이 좀 더 큰 폭으로 늘고는 있지만은 기존에 실업수당을 받던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얻어서 실업 상태를 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주간 실업 지표는 이제 요주의 대상입니다. 필라델피아 연준이 집계하는 관할지역 제조업 지수입니다. 5월 들어서 무려 1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. 2020년 5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게 제로, 0 밑으로 내려가면은 업황이 수축 국면이라고 판단합니다. 미국 주택시장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. 기존주택 판매입니다. 지난 4월 들어서 2.4% 급감했습니다. 2020년 6월 이후 약 2년 만에 거래량이 가장 적었습니다. 가격이 뛰고 금리도 뛰고 하는 와중에 매매는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죠.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입니다. 지난 4월 들어서 전월비 0.3% 하락했습니다.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뭔가 정점을 형성하는 듯한 그림입니다. 변곡점을 맞은 건 아닌지 앞으로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.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. 연준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중기, 단기물 금리는 특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